주차해 놨는데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차량을 긁고 도망갔어요. 이때도 뺑소니냐?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 중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음주 뺑소니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도주치사상죄, 특히 이제 단순히 상해만 발생했을 때는 이제 도주치상죄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음주 횟수에 따라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이 1년이거나 2년인데 이제 뺑소니가 여기 결합되게 되면 4년, 5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벌의 수위도 당연히 달라지지만 이 음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주 뺑소니로 오시는 분들은 음주 혐의는 인정을 해. 그런데 뺑소니 혐의라도 난 이거 뺐으면 좋겠어요 막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뺑소니 혐의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오늘 한번 영상에서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뺑소니라고 부르지만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도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걸 알고서도 도망갔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도주, 그 다음에 치상 내지는 치사,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 피해자가 상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요,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사례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진행을 하고 당연히 뭐 무죄 판결의 의미가 있는 공소기각 받은 사례를 보면은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었어요. 한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뭔가 팍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왜냐면 내가 차를 부딪힌 건 아니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빙판길이었었기 때문에 급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한 500m 정도 가다가 되돌아와서 유턴해서 왔더니 아무도 없어서 그냥 뭐 나뭇가지나 주변에 있는 차량 같은 거랑 부딪힌 건가 보다 하고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제 뺑소니로 신고가 되게 된 거죠. 자, 이때 제가 어떻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냐면, 화물 트럭의 사이드미러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상해는 어쩔 수 없더라. 그러면 이분이 화물차를 하시는 분이니까 면허 결격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음주는 아니었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게 도주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서 바로 멈춰서 돌아왔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재판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제 성향 중에 하나인데 그 현장을 가봅니다. 아무리 먼 지역이라도 일단 가서 그 현장을 모르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변호사인 저나 뭐 검사님, 판사님 아무도 현장 가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이 촬영한 몇 개의 사진에 의존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밖에 없고, 경찰들은 아무래도 유죄의 의심을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을 촬영하게 됩니다. 실제 이 증거 자료에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몰 시간이랑 최대한 비슷한 시간에 가서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영상을 촬영해서 보면은 그 도로의 가장자리, 인도가 있을 곳으로 보이는 곳에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히 더군다나 이때는 사고 장소에는 인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자, 반대로 다른 사례에서는 자, 일단은 사고 난 건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대낮이니까 뭐 이걸 사고를 몰랐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상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었던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상해의 개념을 보면 일단은 자연적으로는 치유가 안 돼야 돼요. 그냥 뭐 며칠 허리가 좀 아팠는데 그냥 며칠 좀 누워있다 보니까 나았어요. 뭐 이런 건 상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단순히 뭐 팔이나 다리에 조그맣게 멍이 들었어요. 아프기는 한데 내가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해는 아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먼저 예를 들어드린 거는 음주 뺑소니든 그냥 뺑소니든 일단은 내가 이 뺑소니 혐의에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도주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법원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뺑소니 혐의를 벗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주장을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주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사고가 굉장히 경미했다든지, 또 제가 많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는 이게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굴곡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고 충격이 그때 발생한 충격인지 알았다, 이런 구체적인 주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초기에 극초반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합의하는 조건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가 안 들어오면 뺑소니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뢰인 분들이 직접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제 상해 진단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경찰이 상해 진단서 내라고 하거든요. 상해 진단서가 경찰서에 제출이 됐는데 이거를 반려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결국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진짜 병원을 다녔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다녔는지 진단서만 발급받기 위해서 간 건지 진단이 좀 쉬운 진단이 잘 나오는 병원을 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장을 함으로써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음주 같은 경우에도 음주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음주만 가지고 처벌받아야지 음주 뺑소니까지 끼게 되면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뺑소니는 음주 뺑소니든 그냥 뺑소니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주에 대한 부분이냐 치상에 대한 부분이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자료보다 내가 더 그럴듯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요 뺑소니 혐의 부분은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차량을 긁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그 상대방 차 내지는 내가 피해자 차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나 그 주차해 놨는데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차량을 긁고 도망갔어요. 이때도 뺑소니냐? 그럼 이건 뺑소니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뺑소니 뭐라 그랬어요? 도주하고 상해도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으면 이때는 뺑소니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뭐 우리는 흔히 인터넷에서는 물피도주라고 하는데 그냥 손괴죄인 거예요. 재물을 손괴한 거죠. 차량은 재물이니까. 재물을 부시고 도망갔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얘는 뺑소니의 개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조금 있어요. 서로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해 두시고 당연히 물피도주도 보험 처리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은 요새 운전자 보험 이런 거 들으시더라도 음주운전 끼면은 안 되잖아요. 운전자 보험 아무리 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한들 안 돼 있으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영상 제작한 거고 혹시라도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좀 영상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 상황이야. 그러면은 문의를 주셔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할 건지를 좀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